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될 때 발생하는 위험성입니다. 우리 몸에 가는 평소 알코올 처리 능력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 시스템 전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맥주 한두 캔 정도만 마시던 60대 중반의 한 분이 추석 연휴 동안 매일 친척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루에 소주 한 병 이상씩을 무려 4일 연속으로 마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연휴 마지막 날 밤에 갑작스럽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심장 리듬을 정상화할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담당 의료진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절 술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1잔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하시고 술을 마실 때마다 반드시 같은 양 이상의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양의 수분이 필요한데 충분한 수분 공급이 없으면 탈수 현상과 함께 여러가지 대사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의 음주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나 기름기가 적은 음식으로 어느 정도 배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는 명절 음식으로 인한 과식 현상입니다. 추석 상차림을 생각해보시면 갈비찜, 각종 전류, 송편, 한가류 등 평소보다 훨씬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보면 명절 직후 일주일 동안 소화기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한다는 놀라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가벼운 증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급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급성 췌장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과식이 소화기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번에 대량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신의 혈관계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명절 한 번의 과식만으로도 그동안 잘 조절되던 혈당이나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제당뇨병 학회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혈당 조절이 양호했던 당뇨병 환자들도 고칼로리 음식을 단시간에 과량 섭취할 경우 혈당이 300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건강 관련 온라인 포럼에서 공유된 사례를 보면 평소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며 혈당 관리를 잘 해오던 70대 초반의 당뇨병 환자분이 추석 연휴 동안 손자 소녀들이 오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달콤한 한가류와 과일을 평소에 3배 이상 섭취하셨는데 그 결과 혈당이 400을 넘어서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통해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절 식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리적으로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큰 접시 대신 작은 접시를 사용하고 음식을 접시에 담을 때도 평소보다 적은 양을 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속도를 현저히 늦춰야 합니다. 우리 뇌의 포만감 중추가 실제 위의 포만감을 인식하기까지는 대략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빠르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최소 30번 이상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삼키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만 집중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나물류나 채소 반찬, 그리고 과일을 적절히 함께 섭취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식사 초반에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어서 과식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명절 연휴 동안에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생활 리듬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멀리서 온 친척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자연스럽게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다음 날에도 일찍 일어나서 음식 준비나 집안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임상수면의학 저널에서 2017년에 발표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정상 수면군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수면 부족이 단 며칠만 지속되어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호르몬 균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면역력도 현저히 저하됩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도 깨져서 과식을 유도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면 부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부담감, 음식 준비와 집안 정리로 인한 과로, 평소와 다른 환경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신적 피로감과 함께 신체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보고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일주일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 준비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주부들의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건강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례를 보면 50대 중반의 한 주부분이 추석 연휴 동안 대가족의 음식 준비와 접대를 혼자서 담당하게 되면서 연휴 기간 내내 하루 평균 3시간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댁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과 경제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서 연휴 마지막 날에는 극심한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곤란, 손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아본 결과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공황 발작 유사 증상이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전문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만성적인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절 기간 중에도 수면 스케줄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고 해도 밤 12시 이후까지는 깨어있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보다 2시간 이상 일찍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의 수면 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미리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에 몇 차례씩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10분 정도 천천히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방에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식 호흡법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코를 통해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고 4초 동안 숨을 멈춘 후 입을 통해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호흡 운동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과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응급실에 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 요소는 바로 명절 술자리에서의 과음, 전통 음식으로 인한 과식, 그리고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누적입니다. 각각의 문제들이 단독으로 발생할 때도 위험하지만 명절 기간에는 이 3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며 음식을 먹을 때는 작은 접시를 사용해서 천천히 드시되 영양의 균형을 고려해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즐거운 명절이라고 해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고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간단한 산책이나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이런 건강한 명절 나기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도구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이나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가정용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를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절 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식사와 생활 패턴으로 인해 수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아로마 테라피 제품이나 허브차 같은 천연 이완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페퍼민트 등의 향은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어서 잠들기 전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식 방지를 위해서는 평소보다 작은 크기의 접시와 숟가락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리적으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양의 음식만 섭취하게 되고 천천히 먹는 습관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전에 물을 1컵 정도 마시거나 샐러드 같은 저칼로리 음식을 먼저 드시면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어서 과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한 명절 보내기 노하우나 경험담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미 실천해보셨던 건강관리 방법이나 효과를 경험하신 사례가 있으시다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이 복귀하셔서 올해 남은 시간들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